안녕하세요. 오늘 랩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양미경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Decision Making Behavior Evaluation Framework for LLMs Under Uncertain Context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뉴립스 2024에서 발표 예정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랩 세미나 때 채희님이 LLM에서 졌지라고 해가지고 LLM이 만든 결과를 LLM 평가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논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LLM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게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논문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관련된 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꼭 알아야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백그라운드는 제외하고 논문의 순서대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챗GPT, 클러드, 제미나이 같은 대형 언어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된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랩 세미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LLM 계열의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LLM이 인간과 정말 비슷한 응답을 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놀라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나 금융 등 복잡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까지 최근에는 확장이 되고 있고 특정 도메인이 특화된 LLM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LLM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내부 의사결정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LLM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LLM이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의 편향을 보일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맥락과 인구 집단에 걸쳐서 LLM이 공정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신뢰가 가능할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인간과 비교를 하려면 인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먼저 불확실할 때 인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때 그 경제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합리적 행동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즉 그 편차를 중점으로 살피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스크 프리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수준의 위험 회피 또는 위험 추구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자면은 계단 두 칸 뛰어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먼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robability weighting이라고 해서 인간이 작은 확률을 되게 과대평가하거나 큰 확률을 되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로또 할 때 난 완전 로또에 당첨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은행의 이율은 되게 조그맣게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스 에버전은 이제 인간에게 손실이라는 거는 동등한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에 교수님이 다 10만 원씩 주는 거 이거와 비교했을 때 나 혼자 3만 원을 못 받은 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편향이 이제 최적이 아닌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LLM을 비교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들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LLM의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논문에서는 LLM이 의사결정 지원 행동이 인간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조금 벗어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밸류 펑션 모델,
TCM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LLM의 의사결정 행동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챗GPT, 클러드,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LLM의 리스크 프리퍼런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팅, 로스 에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제 인간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 인구 통계적 특성을 포함한 실험이었는데요. 인구 통계적 맥락이 없는 베이스라인,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인구 통계적 분포, 그리고 소수 집단 특성을 확장한 분포 이렇게 세 가지로 LLM을 학습시킨 뒤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고요. 그 결과는 뒤에 리저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리미너리입니다. 먼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오브저베이션, 즉 O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이제 N개의 오브저베이션의 데이터셋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각 오브저베이션은 선택된 번들 요 XI와 프라이스 벡터 PI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들을 선택을 하면 이만큼의 내게 이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유틸리티, 즉 사람이 가지는 만족감 또는 가치로 얘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XI, 즉 내가 선택한 요 번들일 때의 유틸리티가 그냥 번들일 때의 유틸리티보다 크다라는 게 꼭 성립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가치가 더 크니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K는 이 번들 X의 차원,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수식으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개인이 이 XI를 XJ보다 더 직접적으로 선호를 한다는 것은 곧 X가 가져오는 이득이 더 많고 그로 인해 XI가 더 많이 선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경제 이론 쪽에 GARP라는 이론에 따라서 약간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은 요 XI가 간접적으로 XJ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 둘 사이에는 preference relation 사이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XJ는 간접적으로도 절대 XI보다 선호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내가 XI가 더 좋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그런 번들에 비해서 더 좋게 평가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경제 이론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TCM 모델, 즉 Temporal Convolution Network 모델로 이제 익스페리먼털 디자인을 수행을 했는데요. 요 해당 유틸리티 펑션은 이렇게 아래와 같고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요 X, Y는 각각의 아웃컴을 의미를 하고요. PQ는 P의 경우는 X와 관련된, Q는 이제 Y와 관련된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W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의미를 하고 시그마, 알파, 람다 여기 각각 있죠? 시그마, 알파, 람다 요거는 각각 이제 리스크 프리퍼런스, 프로바빌리티 웨이팅 그리고 로스 에버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그마가 낮을수록 인간이 되게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알파가 낮을수록 낮은 확률의 목을 매단다. 즉, 난 로또에 당첨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람다가 낮을수록 손실보다는 이득에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식 자체는 기존의 그 경제 이론에서 사용하는 TCM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저자들은 프레임워크와 실험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LM의 의사결정 행동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은 의사결정 선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지선다형 실험을 포함한 평가 모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특성, 요 risk preference, probability weighting, loss aversion, 요거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그 평가를 했는데요. 요 세 가지 시리즈를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리스크 프레퍼런스, probability weighting, loss aversion에 대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옵션 A, B가 주어지고 30% 확률로는 20을 받고 70% 확률로는 너가 5점을 얻는다. 그 옵션 B에서는 10% 확률로 너가 34점, 90% 확률로 2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둘 중에 넌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A, B 중에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시리즈에서 확률적 결과간의 이제 선택을 제시해서 이제 서브젝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브젝트의 선호와 행동 패턴을 평가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이렇게 고르는 과정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렇게 연속적인 다지선도 목록에서 전환점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서브젝트가 한 옵션에서 다른 옵션으로, 즉 옵션 A에서 B로 바꾸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유틸리티 A를 선호했는데 그 다음에는 유틸리티 B를 선호했다면 그 가운데가 바로 전환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텝 3에서는 각각의 전환점마다 이제 유틸리티 함수를 평가를 해서 부등식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등식을 어떻게 도출하냐 하면 정말 너무 간단한데요. 이 특정 로터리 n과 n 플러스 1에서 선호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얘네가 임의로 시리즈를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로터리 A랑 B에 대해서 그 아웃컴 X, Y와 그에 대한 확률 PQ가 있다고 할 때 우선 선호도는 X가 더 높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XA에서도 Y보다 X가 높고 B에서도 X가 Y보다 지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N번째 로타리에서는 옵션 A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면은 이제 N 플러스 1에서는 B에 대한 선호가 더 높도록 이렇게 그냥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식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요 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A였던 거를 이제 A가 더 크게 나왔던 거를 B로 바뀌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진행을 했으면은 스텝 5에서는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 추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매개 변수 추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그마, 리스크 프리퍼런스, 알파, probability weighting, 그리고 람다, 로스 에버전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하고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 증거에 기반해서 시그마와 알파의 초기 구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각 전환점에서 유틸리티 계산을 해가지고 구간을 좁히고 이제 정의된 부동식을 충족하도록 매개분수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모든 부등식을 충족하는 좁혀진 구간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도출된 이 시그마와 알파의 추정 구간을 바탕으로 부등식을 통해서 람다의 추정 구간을 도출을 하게 되고 이 각 구간의 중간 값을 최종 매개분수의 추정치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5에서는 이제 추정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리스폰더 모델의 의사결정 행동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텍스트 프리, 즉 그냥 베이스라인과 데모그래피 피처가 들어간 LL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때의 이 시그마, 알파, 람다 값을 기반으로 LLM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 LLM을 사용을 했고요. 챗GPT, 클러드,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실험 수행 방식을 정말 너무 간단한데요. 그냥 먼저 모든 실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PI 호출을 통해 각 실험을 수행하는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먼저 구축을 했고요. 이때 응답이 잘 나오도록 부가적으로 응답의 타당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프롬프팅 템플릿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 샘플 수는 300개로 설정을 했고요. 각 LLM이 이 로터리 선택 시작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중에는 각 실험에서 동일한 세션을 유지를 했고
이때 다른 실험이 시작되면 이전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컨텍스트 프리, 즉 아무런 그런 데모그래피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는 LLM이 그냥 인간 참여자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동일하게 이 로터리 게임에 대한 지시만 제공받습니다. 즉 옵션 A, B 중에 선택해라 라는 그런 프롬프팅 지시만 받는 거죠. 그 다음 LLM에게 이 로터리 게임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300번 반복해서 요청을 한 다음에 각 모델의 응답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동일한 응답을 아무래도 LLM이 생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 분포를 통해서 이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먼저 세 모델의 공통점부터 확인을 하자면 세 모델 모두 위험 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과 비슷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마, 여기 있는 이 시그마 리스크 프리퍼런스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요 시그마 값이 0점 몇 대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위험 회피적인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나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리스크 프리퍼런스가 다른 두 모델들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 보상이 높은 보수적인 선택을 선호를 하긴 하지만 잠재적인 손실, 즉 로스 에버전 측면에 있어서는 이 우려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weighting 같은 경우에도 요 지금 얘만 알파가 1점 이상으로 크거든요. 이건 굉장히 드문데 뭔가 이런 로또가 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은 약간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뭔가 대화 시스템이 있었을 때 챗GPT를 사용하면 뭐 창의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뭐 멘탈헬스 같은 데 사용하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약간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 에버전이 더 높고 여기 이렇게 제일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바빌리티 웨이팅을 볼 때는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제미나이는 뭔가 적절하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하고 있어서 되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LLM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데모그래피 정보를 넣어서 LLM을 이제 평가를 하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먼저 기존 연구에서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뭐 LLM의 평양이 강조된 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크게 10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 그 교육 레벨,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이, 그리고 섹스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disability, race, religion, 그다음 political affiliation까지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증강 기법을 도입해서 얘에 대해서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특성은 이제 LLM에 제공을 해서 응답을 기록함으로써 똑같이 아까 컨텍스트 프리처럼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 실제로 각 국가의 분포와도 비교를 해서 이 LLM이 생성을 한 게 실제로도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리스크 프리퍼런스, 프로바빌리티 웨이팅, 로스 에버전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두 인구 통계적 특성 무작위 분포와 실제 분포 간의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값의 차이는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특화된 패턴이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먼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프리퍼런스 즉 손실 회피 경향을 유지를 하면서도 위험 회피가 감소하다 보니까 더 위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리스크 프리퍼런스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정도로 낮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 값이 아까 1보다 높았었는데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일반적인 인간 행동과 더 유사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클러드 같은 경우에는 요
리스크 프리퍼런스랑 이제 probability weighting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서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로스 에버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인간과 유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리스크를 좀 굉장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높아지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챗GPT와 달리 요 알파 값이 다시 제미나이에서 1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인간과는 약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그 인구 통계적 특성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사용을 해가지고 불확실할 때 의사결정 요인을 이제 ordinary least squares, 즉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이 시그마 알파 람다를 사용해서 요 파운데이셔널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범주형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에이지나 뭐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0, 1, 2, 3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OLS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인 데모그래픽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오차항까지 더해가지고 절편과 인구 통계 변수 그리고 오차항 이렇게 리그레션 모델을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간략하게만 나와 있고 어펜디스에 가시면 전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통계 특성이 포함이 됐을 때 모든 모델에서 이제 평균 매개 분수가 뚜렷하게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고 다양한 인구 통계적 맥락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적용되는 민감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클러드 같은 경우에는 로스 에버전과 프로바빌리티 웨이팅에서 젊은 층과 농촌 거주자에게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교육 수준과 결혼 상태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이 모델의 이제 광범위한 이런 인구 통계적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챗GPT랑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서 인구 통계 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센시티비티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챗GPT는 성별에 따른 위험 선호 차이가 두드러져서 약간 여성의 리스크 프리퍼런스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제미나이는 젊은 층과 약간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로스 에버전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급 인구 통계 특성을 추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앞서서는 요 수식을 사용했다면 그냥 이 어드밴스드 데모그래픽 정보를 그냥 하나 더 항을 추가해서 실험을 똑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이제 LLM에 대한 약간 잠재적인 편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향이나 인종, 장애 여부,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서 굉장히 높은 적응력을 보였고요. 챗GPT는 로스 에버전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신념에 두드러진 민감성을 좀 보였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약간 probability weighting 측면에서 민감한 센시티비티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인종에 대한 구체적인 민감성을 나타냈고 특히 이런 아프리카나 히스패닉 그룹에서 로스 에버전 경향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제미나이가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political belief 측면에서 다른 모델들은 굉장히 센시티비티 했는데 제미나이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자들은 요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LLM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LLM의 잠재적인 편향을 주의해라 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막 LLM을 뭐 자기한테 되게 개인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모델을 기대하면서 개인화를 시도를 했는데 LLM이 약간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응답을 좀 생성을 해서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나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잘못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LLM의 사용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라 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디벨로퍼나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바로 이 LLM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 즉 기존의 편향을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윤리적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했고 아시안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는 기존의 편향을 반영해서 LLM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편향 없이 뭐 그냥 윤리적 기준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지 라는 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지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편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나 학습 과정, 그리고 인간의 그런 레이브런스먼트 러닝에서 휴먼 피드백에 의해서도 불가피하게 편향이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향을 반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LLM이 잠재적 편향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딱딱 찾아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윤리적 기준을 높이도록 가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준의 편향을 반영하게 되면 LLM이 아무래도 훨씬 현실적이고 사람의 공감을 얻기 쉬울 수는 있지만, 편향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훨씬 공정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니까 이 점에서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연구로 보다 정제된 데이터, 즉 편향이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와 세심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세계의 경향을 얘가 진짜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사회 연구의 보완적 증거로 이 LLM의 결과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할 때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연구에도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LLM의 행동을 직접 인간과 비교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소수 집단에 관련된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과 직접 비교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로터리 실험, 옵션 A, B 중에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영역의 실험을 했을 때 더 약간 포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LLM의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했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서치 퀘스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세 가지 관점, 그 위험, 확률, 손실을 통해서 LLM의 능력을 평가했을 때 모든 모델이 인간 행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각 모델의 편차가 약간 존재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인간과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인구 통계적 특성을 LLM에 포함을 시켰을 때는 잠재적 편향이 있었고 아웃풋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LM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된 편향을 다룸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결과 도출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이런 LLM의 편향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